손녀를 외국 학교에 보내겠다고요? 일본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도쿄 외곽. 평범한 일본 가정에서 터진 충격적인 선언. 하지만 그날 젓가락 하나 떨어진 소리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일본의 중산층은 한국으로 삶의 중심을 옮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할머니는 도쿄를 버리고 서울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외곽에 사는 평범한 일본인 할머니입니다. 54년을 이 나라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일본이 최고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 저의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사츠키를 위해 서울로 이주하려고 해요. 며느리 미카의 말은 평화로운 저녁 식탁을 폭풍 우치는 바다로 바꿔놓았죠. 젓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사츠키의 교육을 위해서예요. 일본 학교 시스템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마치 폭탄처럼 울렸죠. 손녀를 외국 학교에 보내겠다고요? 일본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아들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미카는 달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강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츠키는 학교에서 웃지 않아요. 질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않죠. 아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게 일본식 교육이야. 규율과 질서를 배우는 거지. 너희 세대는 모든 걸 쉽게 생각해. 우리 시대에는, 어머니. 미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이에요. 사츠키의 시대는 미래고요. 일본 교육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창의성은 죽이고 줄 세우기만 하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식탁을 내리쳤어요. 그릇들이 흔들렸죠.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웠니? 한국이 그렇게 좋다면 너희끼리 나가. 나는 여기 남을 테다. 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츠키를 돌봐주실 수 있잖아요. 제 아들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드는 모습. 일본 전통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도 미쳤군요.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루미의 가족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쳤대 이런 소문이 돌면 좋겠어요? 미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웃의 시선보다 사츠키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해요. 터무니없는 소리. 일본 교육이 세계 최고야. 그렇다면 왜 도쿄 국제학교는 입학 경쟁률이 30대 1인가요? 왜 일본 부모들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려고 애쓰죠? 어머니, 세상은 변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미카와 켄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츠키는 문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아팠지만 제 자존심은 그것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생 살던 도쿄를 떠나 낯선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도쿄 나리타와는 달랐죠.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봐요. 사츠키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공항 안내 화면에 일본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말로 나와 있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외국 공항에서 일본어 안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변의 광경이었어요. 캐리어를 3개씩 끌고 있는 일본인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한 명, 2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죠. 저기 키쿠치 선생님도 있어. 사츠키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녀의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도 가족과 함께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미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절반이 일본 가족이었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었어요. 탈출이었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다른 일본 가족들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인데. 미카, 대체 무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거지? 미카는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중산층의 한국 이주 러시 교육과 삶의 질을 찾아서 믿기지 않았어요. 기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인 가족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일본 중산층은 한국으로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거야? 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일본은 정체되어 있어요.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잖아. 그곳에 우리 역사가 있고 우리 문화가 있어. 맞아요, 어머니. 하지만 우리의 미래도 거기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행을 기다리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모두 같은 선택을 했지만 이유는 각자 달랐을 겁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사츠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 손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사츠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났죠.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54년 살아온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이. 비행기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미카의 말대로 절반 이상이 일본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떤 노부부는 손주들과 함께 있었고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왜 다들 떠나는 걸까요? 제 독백의 옆자리에 일본인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서울에 단기 체류해보고 결심했죠. 일본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녀의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켄지의 월급도 15년째 거의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미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생활이 빠듯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시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적응이 빨랐어요. 언어는 비슷한 부분이 있고 문화적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변했습니다. 이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귀에 익숙한 일본어와 낯선 한국어가 번갈아 들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죠. 이륙하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어딘가에 희망도 있었어요. 아마도 사츠키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켄지가 지하철을 타자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일본 도쿄 지하철도 외국인에게는 복잡하다고 하던데 하물며 한국은 어떨까 싶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리해요. 미카의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도쿄보다 편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어요. 평생 도쿄에 살면서 일본의 대중교통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공항철도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안내가 일본어로도 되어 있었어요. 안내방송은 물론이고 표지판, 노선도, 심지어 티켓 발권기까지.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기 봐요, 할머니. 사츠키가 열차 안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역 정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갈아 표시되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나와요. 저도 모르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대부분 일본어와 간단한 영어만 있을 뿐 다른 언어 서비스는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왜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외국인에게 이토록 불친절한 걸까요? 켄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여기선 모든 게 외국인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미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반신반의하며 서울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하지만 어딘가 더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일본 편의점과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결제할 때 점원이 제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이쪽으로 카드를 꽂아주세요. 놀라서 쳐다봤더니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어 번역이 떠 있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재밌네요. 한국은 이런 데가 많아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제 고혈압 약이 떨어져서요. 일본에서는 병원 가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예약하고 기다리고 복잡한 서류 작성하고 더구나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여기는 달라요. 미카의 말이 또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접수대에서 태블릿을 건넸
결정했어요. 놀랍게도 일본어 옵션이 있었습니다. 몇 번 터치하자 모든 접수가 끝났어요. 10분도 안 돼서 의사를 만났고 의사는 태블릿으로 일본어 통역 서비스를 사용해 저와 대화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많아서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약은 바로 처방해 드릴게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오며 미카에게 물었습니다. 약국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숙소로 배달해줘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카가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하자 1시간 후 약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에 QR코드가 있었고 스캔하자 일본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문도 태블릿으로 직접 했고 결제도 테이블에서 끝났어요. 종업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죠.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도쿄에 사는 외국인들은 어떨까? 매일 언어 장벽과 싸우며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왜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걸까? 밤에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변화를 두려워해서 그럴 거예요. 일본은 전통을 중시하죠.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일본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하루 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이 도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사츠키의 학교를 보러 갑시다. 미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의심이 가득했지만 호기심도 컸어요. 한국 교육은 정말 일본과 다를까? 손녀가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사츠키의 새 학교는 서울 강남의 국제학교였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이 많다고 했지만 걱정이 컸어요. 낯선 환경에서 사츠키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일본에서도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떨지 불안했죠.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각국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심지어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츠키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 선생님이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사츠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카가 설명했어요. 이 학교는 다문화 감수성을 중요시해요. 모든 아이들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죠. 교실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일본 학교처럼 일렬로 앉아 선생님 말씀만 듣는 모습이 아니었죠. 여기서는 토론과 발표를 많이 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츠키도 처음엔 말을 잘 안 했지만 이제는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사츠키가요? 발표를 한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고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중에 사츠키도 있었습니다. 제 손녀가 손을 들고 의견을 말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사츠키는 특히 창의적인 생각을 잘해요.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프로젝트에서는 팀장 역할도 했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츠키는 늘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의견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죠. 그런 아이가 팀장이라니. 쉬는 시간이 되자 사츠키가 달려왔습니다. 그 표정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어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할머니, 어때요? 제 학교 좋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츠키,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사츠키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선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불러줘요. 일본에서는 항상 너라고만 불렀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츠키가 일본 학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내 손녀의 행복을 위해 이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일본 도시락과 한국 김밥, 서양식 샌드위치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문화 교류를 중요시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로봇 만들기, 연극, 합창. 사츠키는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일본 학교, 왜 아이들은 웃지 않고 어른들은 질문하지 않죠? 문득 미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일본 교육은 규율과 질서를 중시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창의성과 개성은 억압되죠.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많은 일본 가족들이 한국으로 오는지.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츠키가 물었습니다. 미카와 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려던 찰나
사츠키의 눈빛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함께 있을게. 사츠키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서울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죠. 특히 노인 외국인에게는 더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관리소장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제가 일본어로 대답하자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통역 앱을 켠 거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앱을 통해 일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30분 동안이나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쓰레기 분리 방법부터 주변 시설 이용법까지.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선 죄인이 된 듯 살았는데 여긴 나를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켄지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그게 이상했어요. 왜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고객의 인종,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맞아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가게에 들어가면 표정이 굳어지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귀찮은 손님이라는 시선이 느껴졌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다음 날 택시를 탔을 때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말했어요. 곤니치와, 어디로 모실까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일본어를 어떻게 하세요? 요즘 일본 손님이 많아서 기본적인 인사는 배웠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작은 친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미카는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점원들이 번역 앱을 이용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대요. 심지어 일본어 가능한 직원을 찾아와 도움을 주기도 했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외국인에게 친절한 거죠? 미카에게 물었어요. 관광산업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서점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일본어 서적 코너가 있었고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도 많았어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의사가 태블릿으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했고 처방전도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받으러 갔는데 마치 일본 병원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도쿄도 배워야 할 텐데. 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이 좋아지시나요?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어요. 아직 일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이요. 좋아지고 있어. 특히 사람들이 친절해서 적응하기 쉬운 것 같아. 그날 저녁 아파트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쿄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올 줄은 몰랐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서울 생활 2주차. 미카가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들어가자 비슷한 나이대의 일본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일본인 여성들의 모임이에요. 대부분 저처럼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들이죠. 긴장됐어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이웃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이죠. 하루미 씨, 어서 오세요. 미카 씨에게 많이 들었어요. 모임장인 요코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요코가 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힘드시죠? 아직 낯설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따라왔는데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해요. 놀라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코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시부모예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경우가 많죠. 처음엔 다들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셨나요? 궁금했습니다. 한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유로움 때문이에요. 일본에선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여기선 그냥 나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항상 켄지의 어머니, 사츠키의 할머니였지. 그냥 하루미가 아니었어요. 당신도 시부모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사람이었군요. 요코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낯선 나라에서의 적응,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이든 여성의 인생 2막. 일본에선 왜 불가능한가요?
한 여성의 질문에 다들 침묵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노인들도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배움을 이어가요. 50대,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코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다른 분은 요리 강좌를 듣고 있었어요. 모두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저는 손주 덕분에 한국 아이돌에 빠졌어요. 한 여성의 고백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뭔가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안고 살았던 편견들.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시부모는 항상 엄격해야 한다. 변화는 나쁜 것이다. 모두 제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헤어질 때 요코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우리 함께 서울 구경도 해요. 처음으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 인생의 새 챕터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서울 생활 한 달째.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거예요. 한국어 기초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망설였어요. 54세에 새 언어를 배운다니 가능할까 싶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츠키가 응원해줬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60대, 70대 외국인들까지. 수업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미입니다. 첫 자기소개를 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54세. 한국어 교실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박수를 받았죠.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고 실수에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선생님들은 실수를 지적하는데 집중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하루미 씨, 발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연습하세요. 한 주가 지나고 사츠키에게 배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사츠키. 학교 어땠어? 사츠키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한국말 하셨어요? 그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사츠키와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함께 했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바뀐 거죠. 손녀가 할머니를 가르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나이 들면 배움을 그만두라고 합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만들고 심지어 사츠키의 학교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김밥 만들기 부스에서 일본 주먹밥을 함께 선보였죠. 하루미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 아이들이 제 음식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뿌듯함, 자랑스러움, 그리고 후회. 왜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왜 늘 할머니라는 틀에 갇혀 있었을까? 처음으로 나 자신을 응원하게 됐어요. 미카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더 활기차 보이세요. 켄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일본에서는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맞아요. 일본에서 저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웃의 시선, 규범, 체면. 하지만 여기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켄지의 어머니라는 렌즈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한국어 수업 후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하루미 씨, 우리 문화교류 행사에서 일본 문화 소개해주세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대에 선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츠키가 응원해 주었죠.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일본 다도 문화를 소개했어요. 떨렸지만 끝나고 받은 박수 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미카가 꽉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일본어로 시작해서 한국어 단어를 조금씩 섞어가며 이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생활 6개월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루미 씨, 다음 학기에는 중급반으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어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홍대 일본인 모임에서도 저는 이제 중심 멤버가 되었어요. 새로운 일본인 가족들에게 한국 생활 팁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하루미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본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이곳은 완전히 낯선 도시였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쿄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왜 한국에 가냐며 걱정하던 그들도 이제는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하루미, 너 달라 보인다. 더 젊어진 것 같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인생의 봄은 나이 들어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친구들에게 서울 생활을 자랑했어요. 편리한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무엇보다 제가 찾은 새로운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보니 몇몇 친구들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들을 안내할 생각을 하니 설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츠키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미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없으세요? 일본을 떠나 여기 오신 것을 잠시 생각했어요. 물론 그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 익숙한 풍경, 일본 음식.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 없어. 오히려 감사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 같았지. 변화를 두려워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변화는 때로 필요한 거라는 걸. 사츠키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면 어디서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일본인가요? 한국인가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 서울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불안한 마음으로 이 도시에 발을 디뎠던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야. 내년에 꼭 놀러와. 답장이 왔습니다. 넌 항상 용기 있었어. 꼭 갈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54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낯설지만 이제는 친숙한 이 도시의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